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랑 지난주 강의하고는 연관성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했던 철골, 그 다음에 초고층. 자, 오늘 강의 드리는 이제 PC, 커튼홀. 전부 유사하면서 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눈 거지. 다 같은 맥락이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초고층으로 가다 보니 RC보다는 철골이 유리하니까 철골 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초고층 쪽에서도 주거가 아닌 오피스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장 마감이 유리하고 어떤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 있는 커튼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뭐 PC는 철골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죠? 다만 재료가 틀린 거야. 철골은 어떤 보부재, 기둥부재가 철로 돼 있는 거고, PC는 공장에서 슬라브다, 그 다음에 기둥이다, 이거를 제작해가지고 와서 철골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부분.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잠시 강의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철골하고 PC 예를 들면, 자, 조립하는 방법, 어떤 샵 드로잉을 통해서 확정하는 방법, 공장 제작, 현장 시공 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차이점이에요? 재료가 틀린 거다. 그죠? 얘는 철이고 얘는 PC라는 거. 그러면 그 재료에 대한 차이점과 특성만 이해를 하시면 철골 공사랑 PC 공사 두 개가 다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지난주 강의하고 이번 주 강의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거다. 지난주도 제가 강조했고, 자,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뭐라고 했죠? 현장 시공이다. 자, 결론적으로 건설업을 제조업화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공 부분들을 전문적인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조립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해당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골, PC, 그죠? 커튼홀, 다 이 맥락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쪽에서도 많이 쓰는 슬라브 공법의 데크,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중에 가장 최고의 레벨, 높은 레벨의 완성도 있는 게 바로 모듈러 건축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 자, 여기는 지금 보면 부재들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 철골 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접합.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접이냐 볼트냐. 하지만 얘는 조립이다 접합이다 개념이 아니고 완제품의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적층으로 쌓듯이 해서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소형 이제 건축 같은 경우 했을 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세대를 외부 구조에 내부의 마감까지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 쌓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 지금 이것들이 여기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라. 얘도 시험 문제 나왔고 얘도 시험 문제 나왔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이거로 가는 이유가 그럼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왜 이거로 가겠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건설 현장이라는 거는 제한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모든 현장들이 요새 보면 이 공기 이슈가 가장 크다. 하지만 뭐 이렇게도 생각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현장들이 정해진 공기 내에 맞춰서 준공은 다 하더라. 그죠? 준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1000분의 3일지 1000분의 1일지 정해진 도급 계약 조건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물어. 근데 아니 뭐 공기 문제 있대지만 다 준공은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준공하냐가 중요하잖아요. 품질이 그죠? 확보가 안 되고 하자 투성이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결론적인 건 현장은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공장에서 부재를 제작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만든 거 가지고 현장에서는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공장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품질이 확보가 됩니다. 요새 건설 현장 보면 기능도 있는 작업자들, 기능공들 확보하기도 어렵다. 자, 또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그죠? 아무래도 공장에서 딱 정해진 거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재면 똑같은 거를 탁 빠른 시간 내에 찍어내니까. 자, 그리고 요새 안전이 이슈라고. 근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재래식으로 가면 뭐 근로자가 100명이 투입될 거 이렇게 가면 20명 가지고만 가니 상대적으로 출력 인원들이 적으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거. 또 근로자가 많이 투입될수록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까? 이거죠. 가설 쪽에 어떤 시설 여기에 대한 또 부담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현재도 상당히 많은 단계로 발전이 됐고 정부도 그러고 전략적으로 건설업계에서 가려는 부분이 이거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최고의 어떤 제품은 이거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철골 쪽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이제 모듈러 건축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선행이 좀 돼야 된다. 양중 장비에 대한 개발. 그죠? 여기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모듈러 건축해서 예를 들면 한 20제곱미터짜리에 이런 아파트 세대 하나를 만들어 온다 그러면 이게 중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상당한 거죠. 그래서 현재 변화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을 지금처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가장 최고의 어떤 가고자 하는 부분이 모듈러 건축이다. 모듈러 건축은 이거다. 그리고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말하자면 탈현장 시공 건설업의 제조화를 가려는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공정들이 이거다 해서 어떤 뭐 옛날 보면 건설업의 근대화나 아니면 우리 이제 건설 산업의 현재 뭐 문제점 앞으로 좀 가야 되는 방향 그런 데다가도 같이 접목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서술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PC 공법에서 보시면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PC, 부재, 보다, 뭐 벽이다, 기둥이다. 자, 여기서 가장 발전된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듈러입니다. 모듈러 건축. 얘는 부재 자체를 다 이렇게 조립해서 완제품 한 대다가 안에다가 아예 마감까지 뭐 화장실도 갖다 집어넣고 뭐 타일도 붙이고 해서 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 쪽에서 보면 이제 접합 방식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 조인트
그리고 드라이 조인트. 자, 드라이 조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식으로 접합을 하는 거예요. 부재와 부재를 뭐 어떤 이런 엠베드 플레이트나 이런 걸 해서 용접으로. 자, 얘는 습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걸 보시면 돼. 보통 지금 보면 PC 공법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데크랑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기둥도 PC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데크 슬라브랑 비슷하게 PC 판 요거를 하프 슬라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주 설명드렸죠. 뭐가 있다고? 김기조사님 기억나죠?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전단 연결재.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이게 바로 이거다. 웨트 조인트, 습식 조인트.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에는 어떤 목적? 방수라든가 어떤 이런 게 성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이 시공시 유의사항. 자, 그래서 요 교재 이제 가이드 맵에 나와 있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 PC 공법이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첫째, 어떤 이런 부재들을 세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자, 구조적으로 설치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붕괴 사고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보통 PC 공법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둥, 하프 PC에 이제 이런 부재들로 PC 공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둥이 있고, 기둥도 이렇게 뭐 2계층 한꺼번에 만들고, 요 자리에다 또 PC로 볼을 또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뭐 보랑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또 PC판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철골이랑 똑같다고. 저러다 보니 부재는 무겁지, 크레인 같은 거로 설치해야지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지. 방금처럼 이런 접합부가 철골이랑 개념은 또 똑같습니다. 가조립, 본조립. 이렇게 가는데 잘못되면 저게 붕괴가 되고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철골 쪽에서 하자는 결론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접합부. 그죠? 그래서 접합부에 대한 관리. 자, 그 다음엔 이 접합부도 지금처럼 웨트 조인트냐 드라이 조인트나 가는 이유는 접합부에 대한 성능이 있다. 그래서 뭐 단열, 결로, 누수. 그래서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 내용들이 지금 보면 PC 쪽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커튼홀 공사. 자, 커튼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내력 벽이다. 구조적으로 어떤 힘을 받는 벽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초고층 오피스 상업권 건축물.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슬라브 타설하고 자, 외부 쪽에 요 벽체를 알루미늄 바와 유리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외벽면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커튼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참고적으로 이제 외관 형태에 따른 분류. 자,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이제 요 바들을 노출을 시킬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갈 거냐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멀리온 타입.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스팬드럴 타입. 그리고 그리드 타입. 그 다음에 스위스 타입. 자, 커튼홀에서는 이 수직바, 얘를 멀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수평바, 얘는 트랜섬. 자, 그렇게 해서 멀리온 타입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요 수직바를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팬드럴 타입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여기 이런 데들.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보면 요 층과 층의 어떤 천장, 요 사이가 보이잖아요. 여기를 불투명 유리로 이렇게 좀 뭐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타입은 수직, 수평이 어떤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눈에 딱 띄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타입은 요 조인트들이 히든으로 가는 겁니다. 유리와 유리끼리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조인트로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외관 형태로 분류가 된다. 자, 그러고 사용하는 그럼 재료는 뭐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그죠? 그 다음에 유리. 자, 그리고 또 디자인에 따라서 석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시트, 뭐 판넬.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데다가 판넬로 이렇게 붙여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디자인 하다 보니 자, 이런데 석재판으로도 갈 수가 있다. 자, 근데 방금처럼 자, 이런 것들을 갈 때 자, 석재를 이렇게 이제 판을 하나 만들어서 뒤에다가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런 연결 철물, 전단 연결 철물을 해서 얘랑 일체화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 판 자체를 하나하나에서 들어서 조립으로 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GPC다. PC.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전단 연결 철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분류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자, 설치 방식에 따른 분류 해서 자, 스틱 타입이냐 그 다음에 유니트 타입이냐 이렇게 나눠진다. 자, 스틱 타입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멀리온 타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 하나하나를 외부 작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유니트 타입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창도 보면 하나의 이제 모듈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뭐 이 안에 여기는 스팬드럴로 가서 알루미늄 시트로 된다 그러면 이 모듈 하나를 공장 제작해가지고 현장에서 호이스트 같은 걸 이동을 해서 내부에서 세워서 조립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제 알루미늄 쪽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개선 방향, 가야 되는 방향은 이것 쪽으로 서술을 하시라.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맥락인 거예요. 유니트 타입이.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조립으로만 가. 자, 그러다 보니 장점이 아까 뭡니까? 결론은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장점이야. 그죠? 공기, 품질, 안전사고 우려, 이런 것들. 자, 근데 지금처럼 스틱 타입이라는 거는
자, 멀리온 형태로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이제 얘는 또 트랜스선과 이걸 연결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유니트 타입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장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거 뭡니까? 스카이. 이런 거 가지고 외부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곤도라 이렇게 뭐 태워서 여기서 또 가야 되는 부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외부 비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랑 비교하면 어때요? 외부 작업이지 고소 작업이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조립을 해도 그 이음부나 이제 이런 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좀 개런티도 딸리고. 그래서 요것보다는 이 설치 방식에 따른 분류, 스틱 타입이 있다, 유니트 타입이 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공법의 차이점. 그리고 뭔가 어떤 알루미늄 쪽에서 나왔을 땐 이쪽을 개선 방향으로 서술을 하시라. 그리고 얘가 바로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이제 하나의 맥락이다. 그 내용들. 자, 그 다음엔 요런 지금 커튼홀에서 돌도 마찬가지고요. 고정하는 방식에서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게 파스너입니다. 파스너. 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앵글로 해가지고 고정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철골공사 설명드린 것처럼, 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철골 공법에서의 문제점. 그거 말고 중심부에는 RC 구조야, 외부는 S 구조야. 그래서 기둥의 축소량이 틀리다. 디퍼런셜 컬럼 쇼트닝 얘기했죠. 거기에 따른 외장재가 수축량이 틀려서 이게 틀어진다고 했죠. 자,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파스너. 그래서 지금처럼 요 연결 부위,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파스너끼리 연결이 됩니다. 그때 요렇게 슬롯 홀을 뚫어서 변화하는 양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네. 그래서 요 파스너, 그리고 여기에 지금처럼 고정 방식에 따른 분류,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커튼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유니트 타입이든 스틱 타입이든 이거에 따라서 얘도 보면 PC랑 원리가 비슷해요. 이 이음부에 어떤 하자 생기지 않게 결로, 네? 누수, 단열, 네. 요것들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처럼 이음부 쪽에 어떤 시공하는 부분의 재료가 실란트죠. 그래서 요 실링이라는 거, 요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실링. 자, 그러면 현장에서 이 코킹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죠. 코킹. 그죠? 그럼 코킹과 실링과 차이점이 뭘까요? 코킹. 자, 매번 제가 강의 때마다 설명드리는 것처럼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어떤 이제 외국 애들이 기술적으로 더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공법, 재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려면 지금처럼 영어 공부도 좀 하세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자, 실이라는 게 뭐예요? 실, 봉한다야, 봉한다. 코킹은 채워 넣는다. 자,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보면 우리 보면 실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질에 따라가면 뭐 아크릴계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계열이냐, 뭐 우레탄계냐 다 나눠져.
근데 그 똑같은 재료 가지고 쓰는 부위의 목적에 따라서 얘는 코킹이 되고 얘는 실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실링은 지금처럼 외부에 쏘는 이런 어떤 창호와 창호가 만나는 자리에 자, 물이 새면 안 되고 하는 부분, 그런 데가 실링. 예. 그리고 코킹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벽과 벽이 저렇게 만나 구조적으로 누수가 되는 데도 아니고 뭐 결로 단열하자가 있는 데도 아닌데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질재가 만나는 부분에 쏴줘서 마감. 이게 코킹. 그래서 요 특히 이제 실링이라는 부분은 뒤에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음 부위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착면은 이면 접착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접착이 돼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실링이라는 부분은 이 부재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터져버린다. 그래서 이면 접착을 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에 우리 보면 백업재라고 들어보셨잖아. 그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러면 비닐 테이프처럼 해서 약간 미끄러운 걸 붙여서 얘하고 얘는 접착이 되지 않게 가는 거, 그게 본드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실링과 요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제에도 나왔어요. 그게 또 커튼홀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커튼홀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방금처럼 커튼홀에 이 요구하는 결로다, 누수다, 단열이다 이런 성능들을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어떤 2계층이면 이렇게 이제 실물 때 모형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바람도 불고 물도 쏘고 뭐 그 다음에 변이도 추가해보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모컵 테스트.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시험을 보는구나.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 시공을 합니다. 모컵 테스트 통과돼서 이제 이렇게 시공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위험한 단면 요 정도를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바깥에다가는 이렇게 이제 장비를 통해서 물과 이제 이런 걸 쏘고 안쪽에서는 또 이제 들어가서 기계를 설치해서 테스트하는데 요거에 바로 필드 테스트다. 그리고 필드 테스트는 많은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밀, 수밀 요거를 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PC하고 커튼홀 쪽의 전체적인 큰 틀의 주요 내용입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